안녕하세요. 짧고 굵은 분석으로 전달하는 토토 김박사입니다. 2월 14일 프리미어리그 경기 준비했고요. 경기 일정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토 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사우스햄프턴 대 울버햄튼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프턴이 8승 5무 9패로 리그 12위에 있고요. 최근 5연패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에 FA컵 울버햄튼전에서도 0대2로 승리한 기록이 있고, 부분 로테이션을 가져간 울버햄튼하고 달리 사우스햄프턴이 그 풀주전이나와 잉스의 결승골로 좀 승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현재 분위기가 연패를 좀 좋지 않습니다. FA컵에서 승리를 좀 노렸지만 이는 적중했고요. 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펼쳐지는 그 매치업에서 주전들을 사용한 그 체력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현재 그 5연패의 원인으로는 거친 일정이 좀 한몫을 했고, 뉴캐슬, 맨유, 에스턴 빌라, 아스널, 레스터 등 사실 상위권 팀을 주로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뉴캐슬전에서는 3대2로 좀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적 우위를 좀 살리지 못했고, 뉴캐슬에게는 3골이나 좀 허용하면서 역전이 좀 쉽지 않았던 사우스햄프턴이고요. 데닝스의 득점력이 좀 살아난 게 그나마 좀 반갑지만 여전히 수비에서 대량 그 실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대팀 울버햄튼인 그 공격력이 좀 뛰어난 팀이 아닙니다. 직접 FA컵 경험을 살려서 경기에 나선다면 홈 경기인 만큼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시즌 사우스햄프턴 홈 경기에서 5승 1무 5패 15득점 13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축에 그나마 속합니다. 경기 결과는 그렇게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팀 자체 내에 경기 운영 면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부정적인 결과로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울버햄튼이고요. 7승 6무 10패 23득점 31시점으로 리그 14위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레스터 시티전에서 0대0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승부를 좀 가리지 못했고요. 울버햄튼이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1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득점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윌리엄스의 영입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골게터가 좀 없고요. 선수들의 대부분이 슈팅을 좀 가져가곤 있지만 유효 슈팅 전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스날전에서 보면 네베스의 중거리 슈팅하고 호세의 피키 득점으로 좀 승리를 거둔 바가 그나마 있지만 모두 사실 특수한 경우에서 득한 득점이었기 때문에 정립된 공격 루트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게 문제고요. 디오고 조타, 맷 도어티 이 핵심 선수들이 모두 이탈한 울버햄튼은 다른 쪽에서 공격 루트를 찾는 데 좀 실패했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답답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그 FA컵에서는 사우스햄프턴전에서 로테이션을 좀 구사하긴 했지만 슈팅 5회와 유효 슈팅 1회 등으로 저조한 경기를 이어졌고요. 주전 스쿼드와 로테이션 스쿼드 경기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저조한 경기력에 누누 감독은 퇴출까지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갈수록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사우스햄프턴과 전반기 맞대결에서 1대2 무승부 거뒀지만 최근 울버햄튼 하락세도 패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 결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하면 울버햄튼은 갈수록 좀 경기력이 저하되고 있고 유효 슈팅 전환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윌리안호스의 영입에도 공격진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하락세, 이 점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유효 슈팅 전환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도 낮은 공격에 의존하고 있고요. 최근 득점 대부분이 페널티킥이나 세트피스라는 점, 그리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기대값이 낮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FA컵에 승리한 사우스햄프턴이 그대로 선발 라인업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스를 활용한 플레이가 좀 주요하고 있고 공격적인 부분은 당연히 울버햄튼보다는 우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사우스햄프턴 승리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웨스트브롬 대 맨유입니다. 웨스트브롬 지난 토트넘전에서 2대0 패배했고요. 해리케인이 복귀한 토트넘에서는 실점을 좀 허용했습니다. 웨스트브롬 그 경기력이 리그 최하위권 만큼 순위도 좀 최하위고요. 롱볼 및 정립되지 않은 빌드업으로 그 동네 축구와 비슷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당연히 점유율이 30%대로 상당히 낮고요.
패스 성공률도 70%가 되지 않을 정도 현대축구와는 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웨스트브롬 선수들의 그 지난 시즌 종료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 것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 동기부여가 낮은 채로 경기에 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 세부 전술에서 아쉬움을 좀 보이면서 롱볼 집중적인 구시대식 전술을 좀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감독 성향이 롱볼 전술을 좀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맨유전에서도 동일한 전술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당 슈팅이 그 5개에 불과한 웨스트브롬이 득점 기대까지 상당히 낮고요. 오히려 홈에서 득점력과 수비력이 모두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맨유 경우 피지컬적으로 그 우수한 선수들이 많고요. 드리블링도 좋은 선수들이 만큼 맨유에게 많은 파워를 내주면서 프리킥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요. 맨유 직접 에버턴 경기에서 홈 경기로 치러졌는데 3대3 무승부 거뒀습니다. 주중 FA컵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1대0 신승을 좀 거두면서 연장전에서 승리했고요. 체력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경기지만 그 적절한 로테이션 구사하면서 주전 선수들을 최대한 아끼는 모습을 보이는 솔샤르 감독이고요. 이번 경기 다시 베스트 라인업을 구사하면서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는 그 최하위 웨스트롬 매치업 경기입니다. 최근 루크쇼가 공격 작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웨스트롬 브롬과 같은 그 내려앉는 팀 상대로는 폴 보그바와 앙토니 마샬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리블링과 돌파에 적합한 선수들이 내려앉는 팀 상대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매치업이고요. 카바니의 훌륭한 오프더블 움직임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주 수비를 채용하는 만큼 카바니는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맨유는 최근 주춤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리그 원정 경기력과 승점 획득은 상위권에 있고요. 최하위인 웨스트브롬 상대로는 점유율 및 공격 찬스에서 많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점수와 리드를 벌려놓을 필요가 있는 이번 매치업입니다. 정리를 하면 웨스트브롬은 리그에 있기에는 좀 전력과 전술이 너무 구시대적으로 좀 평가되고 있고 경기당 슈팅이 5회밖에 되지 않을 정도의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가 부정확하고요. 롱볼에 계속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맨유는 주중 컵대회를 연장전까지 치르했지만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감행한 만큼 주전급들이 대거 나설 수 있는 경기라고 보면 되고요. 웨스트브롬이 그 승리를 거두기에는 그냥 운이 따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맨유를 이길 재간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배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맨유 승에 2.5 언더로 접근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덕인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스포츠తో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시고요. 배팅 노하우 및 픽 정보 무료 공유하고 있습니다. 픽 추천도 받아볼 수 있고요. 영상 외에 다양한 스포츠 경기 정보 공유방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